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열입니다. 윤석열 부부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표정이나 김건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이라도 대판한 것 같은 그러한 표정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활동에 대해 김건희가 매우 못마땅해서 한판 했던지, 아니면 김건희의 행보가 못마땅해서 한판 했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은 정상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왕따를 당했고, 김건희는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면서 영부인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여 그런 문제들로 싸워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마중 나온 관료들과 기자들을 의식했다라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환하게 미소를 지어야 할 텐데 무척이나 표정이 어둡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표정, 잔뜩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병원을 다니며 환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할 때는 갖가지 표정으로 연출을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 공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갈 때도 역시나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이렇듯 각자 차량을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국민들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부부가 사이좋아 보이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 부부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줄줄 새고 다니면서 부부 사이까지 좋지 않다고 보여주는 모습까지 참사라는 단어가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국임당의 김영식 의원이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지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망언이다 라면서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국모다라고 말해서 정말 충격을 줬습니다. 국모라는 단어는 임금의 아내나 어머니를 이르던 말입니다. 김영식은 윤석열은 임건이고 김건희는 국모랍니다. 정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망언은 본인이 쏟아내면서 누구에게 지적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망언 수준을 넘어 참사 수준의 막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국가 정상들의 부인들과 아예 어울리지도 못하고 밖으로 빙빙 돌면서 셀럽들 흉내내게만 전념하고 있는 자를 국모라니요. 시민들은 말입니다. 혹시 국모가 아닌 주모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라는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 착착들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6개월 만에 송두리째 후진국 수준이 됐습니다. 천불나는 국민들 속 어지간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물론 기대는 일도 안 했지만 자국의 언론들 마치 윤석열이 엄청난 국위선양이라도 한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중 양국은 이사를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로 윤석열은 대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시진핑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도움 요청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네가 알아서 잘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이면 그때는 협력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라고 한 말은 윤석열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앞에서는 협력하자고 말해놓고 미국에 바짝 붙어 행동대원 노릇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로 압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니 이 시진핑 입장에서 얼마나 가짜랐겠습니까? 자국의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이 외교 현장에서 윤석열의 당신의 외교는
네 편 내 편이 구분지어진 외교다라고 시진핑이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시진핑의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펼쳐 나가느냐인데 기대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디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정부 여당은 정치 보복과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있고 민주당이 오히려 민생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한다는 이 적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서민 한밤 걸려온 이재명 전화 무서워 밤잠 설쳤다라는 기도 안 차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통화 언제 이루어졌냐? 내가 진보 진영에 속해 있던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한 뒤로는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 차례 전화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더라.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3월 9일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월 어느 날 밤 11시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대화를 했냐? 이재명 대표가 내게 전화 가능하시냐고 묻더라. 무섭습니다 라고 답하니 하하 왜 그러십니까? 라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냐? 라고 묻더라. 그래서 입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하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망시켜서 그러신 건데요 라고 하더라. 이어서 교수님 같은 사람은 우리 편으로 계속 남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 왜 그리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더라. 원래는 아내랑 각방을 쓰는데 그날은 너무 무서워서 아내 옆에서 잤다. 이에 그렇게 두려웠냐? 이 대표의 말은 내용은 좋았지만 말투가 무서웠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만 적당히 비판해라. 안 그러면 손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걸까라는 공포가 엄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화에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라 저는 서민의 인터뷰가 정말 너무나도 소름 끼칩니다. 전혀 악의적이지 않은 상대방의 호의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당신의 인성이 정말이지 소름 끼칩니다. 사람들이 왜 관상은 과학이라고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